이 사기꾼 김민석이를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죠? 네. 네. 김민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보니까 옛날 정치인이더라고요. 네네.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거의 뭐 30 초반에 국회의원을 단 그런 사람이고 서울대 학생회장을 했더라고요. 완전 반미 운동권 종북 네. 그런 인사인데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동자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총리를 한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의 외교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이랑 외교하겠다, 실시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 실시하고 북한하고 미국과의 외교는 아예 미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가 단절되면 주요 G7 및 서방,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의 외교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 이재명이. 정말 충격적이죠. 사기꾼은 사기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사기꾼들의 친구는 다 사기꾼이거든요. 네. 그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이 갈 리가 없어요. 문재인 주변에도 그랬고 이재명 주변에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난 사람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요? 네.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진짜 단 한 명도 없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그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데, 이제 문재인은 보면은 이제 종북적 색깔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그런 종북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 근데 이재명은 이 사기의 색깔이 강하잖아요. 사기, 협잡, 네. 양아치. 협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부류들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도 사기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 돈 가지고 장난질 치고 죄의식이 없고 아주 자본, 범죄 위주.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 김민석은 이렇게 뭐 비리가 있었는지도 난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막 뭐가 터지는 걸 보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자범 사기꾼이더라고요. 2018년이구나. 2018년 4월에 같은 날 누가 오셨나 한번 볼까요? 네. 네, 자유님, H, 박옥수님, 루피만님 9명한테 1,000만 원씩을 빌렸더라고요. 그리고 차용증이 다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상상은 안 해봤어요. 나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돈 빌리는 거는 처음 봐요. 1,000만 원 빌리기도 힘들죠, 사실. 네. 근데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1,000만 원씩 금액도 정해놓고 빌려줬다. 근데 그걸 뭐 최근에 갚았단 말이 있어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네. 근데 7년 동안 안 갚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사기. 왜?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변제 사기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린다고 사기가 아니라 변제 의사가 없거나 또는 변제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거를 사기라고 그래요. 근데 7년간 안 갚은 거는 변제 의사가 없는 거죠. 네. 명확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사기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아주 사기죄의 리딩 케이스로서 전 국민이 배울 필요가 있는 그런 판례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그런 법률 형법 교재가 될 수 있다죠. 사기죄. 네. 이재명은 뭐야? 배임죄, 뇌물죄, 뭐 온갖 뭐 음주운전죄, 뭐 별의별 있는데 지금 김민석은 사기죄에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다. 근데 그걸로만 고발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있죠. 가만 보면 이 빌려준 사람 9명도 사실은 11명이에요.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고소하고 막 난리 쳤겠죠. 이 사람 재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긴대님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그냥 준 거라면은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봐요. 준 거 아니면은 빌려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줬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빌려줬으면 사기죄.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죄가 된다. 그러네요. 라는 거고, 차용증이 만약에 허위라면 차용증 빌린 게 아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빌린 게 아닌데 마치 빌린 것처럼 김민석이 자기가 꾸민 거면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사문서 위조? 맞아요. 오. 찍었어요? 아니요, 저 그럼 그거는 무슨 죄가 돼요? 제출하면? 제출하면요? 잘못된 사문서를 네. 제출을 하면. 공문서 위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문서 위조 행사라고 해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 네. 행사했다, 이거 행사. 그리고 그 기관이
국가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거면은 그걸 내면서 이걸 속이잖아요, 사람들을. 네. 이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위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네. 될 수 있다 해서 그걸로도 고발을 해놨죠. 그러면 김민석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혹시 소리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니까 아무 말이 없겠죠, 지금까지? 김민석은 대단한 게 재산 신고 얼마 했는지 알아요? 3억이죠? 2억 1,500만 원. 2억 1,500이요? 예. 요새 집 한 채도 2억이 훨씬 넘는데. 2억 1,500인데 내가 엊그제 대한민국 한 가구당 평균 재산을 검색해 보니까 가구당 평균 재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빚 빼고. 가구당. 가구당. 못해도 5억 이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 5억 몇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김민석은 대한민국 평균 가구 재산의 절반도 안 되죠. 그 자기랑 마누라랑 부모, 어머니랑 아들까지 합친 건데 그래요. 합친 건데 2억 1,500이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러면 굉장히 소문 좀 아닌가요? 서민,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집이다 이거야. 못 사는 편이잖아, 굉장히. 그죠? 네. 근데 못 사는 집이고 이 사람은 별로 소득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정치 말고는. 미국 변호사거든요. 김민석이요? 네. 반미 운동하는데요? 네. 근데 변호사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웃긴 거는 6년 동안 미국 로스쿨 유학을 합니다. 6년 동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몰라요, 나도 그걸.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물론 경제를 뭐랄까, 뭐 가구 평균 자산의 반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못 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재산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미국 로스쿨을 6년 동안 유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누가 대줬네요, 돈을. 와,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하버드를 또 1년 유학을 하고 중국의 무슨 대학도清华대. 예, 2년인가를 또 유학을 해요. 유학만 거의 8년을 해요.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댓글에 봄봄님께서 인생 자체가 사기래요. 자체가. 그래서 나도 지금 이제 어린애가 있지만 얘를 만약에 뭐 미국 유학을 시킨다 그러면 나도 막 깝깝해.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재산 2억인 사람이면 1년 유학시키면 거덜날걸요? 게다가 수입도 별로 없어. 수입도 없어,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8년을 미국 유학하고 중국 유학하고 게다가 지금 아들이 또 미국 유학 중이에요, 지금도. 거기 연 유학비만 1억이 넘는데요. 그럼 이 사람 내년이면은 재산 제로 되겠네. 내년이면. 근데 너무 여유로워, 이 사람은 뭐. 그러게요. 돈에 돈에 쪼들리는 것 같지가 않고 누가 돈을 주는지. 게다가 아까 또 뉴스 보니까 5년 동안 네. 번 돈보다 쓴 돈이 몇 억이 더 많대요. 번 돈보다 쓴 돈이. 근데 재산 신고된 액수는 7억이 플러스가 돼요. 증가가 돼. 지금 머리가 막 네, 안 돌아가요. 살인 충동 일어나죠, 막. 와. 5년 전에 재산이 마이너스 5억이었어요. 마이너스 5억인데 네. 지금 플러스 2억이에요. 그러니까 7억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7년 그 기간 동안 번 거보단 쓴 거가 더 많아 또. 난 너무 부러워, 이 사람이. 나는 버는 게 더 많거든요, 쓰는 거보다. 근데도 이 사람처럼 돈 못 모을걸요? 그러니까 버는 거보다 더 쓰면서 재산이 막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거 집에서 위조지폐 찍어냈다고 봐요. 이 사람 위조지폐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집에서 찍어냈겠죠, 돈을. 아니면 어디서 도둑질 했겠지. 훔쳐왔거나, 뭐, 한국은행 털었나? 여러분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말한 게 뭐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위조지폐 찍어냈다라는 게? 그거 말고는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돈 주웠나? 한 10억 정도 주웠나? 근데 이 사람 오늘 해명한다고 해놓고 해명도 안 해. 해명도 안 해. 못하겠죠, 뭐. 지금 만약에 광화문 집회였으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연설하면서. 김민석!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질문하시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하다 보니까 막
뭐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이 충동을 좀 절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부러워. 아, 웃겨요. S님. 공작금, 돈다발.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총리를 한다. 대통령도 사기꾼, 총리도 사기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총리 임명할까요? 아니면 낙마할까요? 임명할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 한 명 낙마한 거 알죠? 네. 그 민정수석 후보자. 네네.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낙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보다 더 하잖아. 네. 돈을 막 갖다 다 썼는데 재산은 늘어나 있어. 네. 근데 어떻게 낙마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때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분도 대통령이 됐는데 총리라고 못 하겠어요. 맞아요.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네요. 많아요. 우원식도 있으시고. 우원식은 지금은 좀 모르겠고 이 사람은 당연히 노릴 거고요.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 선언했거든요. 그 사람도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어요. 정청래와 김민석이 지금 노리는 것 같다. 아, 열받아. 아니 근데 맨날 자기들이 서민을 위한다 생각 이렇게 서민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돈은 본인들이 더 많아요. 서민 위하죠. 25만 원씩 주잖아요. 자기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장기 대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그렇죠. 이제 밑에 다음 세대들한테 빚을 쫙 떠넘기는 거지 그냥. 이번에 오늘 지나가는 기사를 또 보니까 최대 40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클릭하진 않았어요. 왜요? 지원 대상 아니에요 혹시? 몰라요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만 원. 아니 저는 25만 원. 거절하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 코로나 지원금도 거절하려고 부모님 앞에서도 난 안 받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카드 금액으로 나왔나? 그래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돈으로 안 주고 25만 원을 그 지역 화폐 네. 쿠폰으로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뭐 주는 거라서 네. 쓰기는 써야 될 거예요. 뭐 주로 이제 대부분 먹는 거나 외식이나 뭐 장 보는 거 이런 데에 쓰겠죠. 쓰기는 써야죠.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안 쓴다고? 너무 싫어서 음. 그 돈조차도 쓰기도 싫고 내가 그걸 써버리면 아무리 작은 25만 원이라 하더라도 큰 피해가 쌓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오. 멋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면은 결국 내 돈으로 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한테는 손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데 나 혼자 안 받는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상대적인 손해가 되니까 일단은 받아 써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갖지 말고. 여기 진짜 감사한 분이 있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롱이님. 네, 진짜 감사한 분. 그러니까 쓰긴 쓰되 이게 내 돈을 쓰는 거지 이재명이 주는, 국가가 주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어차피 내가 낸 세금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고 모두에게 주는 거는요. 모두에게 안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25만 원 구주와 후원 키키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후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쿠폰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을 봐서 저한테 배달을 시켜줘요. 소고기를 사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후원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돈으로 받으면은 뭐 당연히 저는 다 교회 헌금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주면 바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한 거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에게 주는 거는 모두에게 안 주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이게 이제 민생을 뭐 살린다. 내란 극복이다 이게. 웃기죠 지금. 네. 25만 원을 국민에게 주면은 내란이 극복됩니까? 그게 내란 아니에요? 야, 아니 그래 극복된다 치자 이거야. 그리고 경제가 잘 된다 이거야. 그럼 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북한도 25만 원씩 다 뿌리면은 그럼 다 잘 살겠네. 아프리카, 동남아, 저기 아랍 지역도 그럼 25만 원씩 다 뿌리면은 다 우리나라처럼 잘 살겠네 그럼. 바보 아닌가 바보? 그리고 보니까 그 고소득 계층은 제외한다 그랬었나? 그런 걸 봤던. 차등 지급이라고 하던데 완전 제외는 아닐 거고 뭐 조금 주겠죠. 그럼 변호사님은 해당 안 되시겠네요. 모르겠어요.
해당 안 된다는 게 뭐 고소득에 해당 안 된다고? 25만 원에? 하여튼 뭐 주는 대로 뭐 장 보면 되니까 여름에는 뭐 수박 사면 되니까 수박을 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사기공화국. 야, 내가 어제 이제 이봉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청이 없어져요.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은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검사가 경찰의 따까리 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수사는 모두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놓은 거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그런 역할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럼 뭐 공산주의 나라처럼 경찰한테 뒷돈 주고 뭐 그런 일들도 빈번하겠고요. 첫째, 경찰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어요, 경찰이? 검사보다? 알려주세요. 일단 공부를 안 했어요. 경찰은 형법이랑 형사소송법만 보고 들어와요. 근데 검사가 되려면 민법, 민소법, 행정법, 헌법 이런 걸 상법까지 다 공부를 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검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형법에 있는 죄만 어떻게 보면 수사할 줄 아는 거지 민법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한 거, 채권, 채무에 대한 거 이건 원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이 들어가는 주식, 증권 범죄 몰라요. 상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맨날 뭐 도둑놈, 성범죄자 이것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 이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이상 넘어가면 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대규모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마약 범죄, 그 다음에 뭐 이런 조폭 사기, 조폭 범죄 이런 거는 수사 불가능. 그런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피해 회복도 안 되고 가해자 처벌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공화국이네요. 사기공화국도 되고 범죄공화국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서 각자 보디가드를 몇 명씩 고용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왜?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제 돌봐주거나 책임져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 데리고 다니. 남편을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남미양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를 당해도 그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이제 수사 불가능 끝난 거고.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검찰청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기꾼들. 그렇지, 사기꾼이죠. 사기꾼, 도둑놈, 뭐 온갖 범죄자들이 이제 신났다, 완전히.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나라가 되고 진짜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당연히 치안도 무너지고 범죄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대통령부터가 사기꾼인데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저 불쌍한 놈들 내가 도와줘야지. 너희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기꾼들 이제 처벌하지 않을게, 수사하지 않을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마음껏 사기치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청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나게 사기치고 억울해할 거예요, 지금. 좀만 늦게 들어갔으면은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사님도 선임할 일이 줄어드시겠네요. 민사소송 이런 것도 잘 못하니까. 민사소송을 못한다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고소를 해도 처벌이 안 돼 버리면 굉장히 난감하다 이거죠.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범죄자 측 변호를 하면 다 무혐의가 날 테니까 또 성공적인 변호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대통령실에 개인 로펌 차렸던데요. 누가? 대통령님께서. 누구 차렸는데 누구? 그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본인 변호를 했던 변호인들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도 들어가고 김남국도 들어갔고 무슨 뭐 들어갔더라? 사이버 무슨 비서관인가? 거기로 우리 남국이가 들어갔죠. 남국이는 나랑 로스쿨 같은 기수 1기고요.
그 친구가 로스쿨 출신 최초의 아마 국회의원일 네. 거예요. 출마는 나도, 그 친구는 4.15 총선에서 했구나. 근데 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 최초의 뭐 같아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말해봐요. 안 돼요. 안 돼? 낙, 낙? 낙선. 아니지, 무슨 낙. 최초의 대선 후보예요. 네, 아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 유일한 대통령 후보 출마자다. 그 얘기 왜 한 거야? 누가 해주셨네. 미영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라고 하지 마세요. 네, 사라님. 저희 채널이 삭제당할까봐 혹시 몰라서. 방송용 멘트로. 네네. 그럼요. 저희 항상 부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분을. 한 글자. 예, 예. 저도 그 사람을 나는 방송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서면이든 글이든 어디든 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를 일은 없을 거고요. 나는 그 지조를 확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고소장에 썼나 보다. 고발장에는 썼던 것 같아요. 댓글 보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디가드업이 경호업이 아마 활성화될 거예요. 이번 유망 직종으로 떠오를 겁니다. 다 깡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일부러 범죄 수사 안 하는구나.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가 연관이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사기꾼들 보호해줘. 그 다음에 조폭들 먹고 살 길 마련해주고. 참 따뜻하네요.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속 터져요. 여러분, 그리고 회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멤버십 회원. 네. 유튜브 어느 글에 보니까 방송 중에 멤버십 회원 가입을 얘기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죠? 청년 멤버십 이상의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멤버들 간에 그리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2달에 한 번씩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0분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내가 원래 인생이 대박 난다고 하려다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가입 안 했죠, 아직. 유튜브도 수익이 생기니까요. 그렇구나. 나이가 많아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패밀리 멤버십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 청년 멤버십도 2030이라고는 써놨지만 70, 80이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혹시 지금 오늘 했던 방송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대한민국 망했다. 안나님과 도야지님이 똑같이 대한민국 망했다를 써주셨네. 엘살바도르.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는. 법률 상담 좋다. 딸기 조항님, 무료 법률 상담 좋다. 그럼 빨리 가입을 해주세요. 좋으면 가입을 해주셔야죠. 왜 베네수엘라가 안 될 것 같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그 나라들하고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 또 가치관의 수준도 다를 거고, 무엇보다 지리적 위치상 미국이 또 가만두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입 메뉴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안내를 해주세요. 가입 메뉴가 채팅방을 없애시고 구주와 변호사 글자 옆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폰인 경우에는 가입 표시가 안 뜨니까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있어요. 근데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에 가면 네. 가입 버튼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입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네. 가입 써 있으니까 그거를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일 그 중에서 저렴한 금액이고요. 네. 그 위에 있는 2030 청년부터 2달에 한 번씩 법률 상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데 가입하신 분들, 다른 데 하나를 끊으시고, 여기 가입을 해주시면,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나 보죠? 네. 왜 그러지? 그럼 미국 사람들은 유튜브 가입이란 게 없나? 멤버십이? 이 결제 시스템 때문에 네.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네.
그 일반 인터넷으로 어플 말고. 그렇구나. 달러 355 있어요. 오가님.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다른데 하나를 끊어야 하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사랑 하나 있던데요. TV 황금어장님. 예전에 특검단부터 이렇게 구독하셨던 분들인데. 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빨리빨리 회원가입 해주시고, 오늘 또 방송을 마치도록